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 이 정부 발표,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해 주세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자, 김 기자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과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혼선을 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좀 사실상 딴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마스크 일주일에 2장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생산량을 따지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급량 솔직히 한 사람당 1장밖에 안 될 것 같다. 뭐 마스크 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사실상 좀 솔직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정부 대책과는 조금 딴소리를 한 것 아니냐, 신뢰성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필수적으로는 공급해야 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에 5천만 장 남짓 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1장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스크 생산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복 구매를 막으면서 일주일에 2매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말이 못순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덜 필요하신 분은 좀 불편함을 참으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김호준님이나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지만 우리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제 정부 정책은 일주일에 지금 한 사람당 2장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마스크 일주일에 2장이요? 아휴, 그거 생산량 따지면 모순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량 솔직히 1인당이요, 일주일에 1장씩밖에 못 돌아가요. 마스크 좀 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에서는 김어준 씨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돼요, 마스크 사용.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김상조 정책실장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당 일주일에 2장씩의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나온 정책실장의 발언으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 공급량이 정부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어쨌든 자인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의 지시나 정부 정책과는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왜 굳이 자초해서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마스크 행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의 저 논란이 될 만한 발언까지 덧붙여지면서 정책의 신뢰도에 또 한 번 금이 가게 됐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금이 갔죠. 가고 있죠. 지금 바이러스의 감염은 일단 병리 현상으로 봐야 되지만 공포의 확산과 이 대책 마련은 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에는 지금 최대 컨트롤 타워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정책의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이 병리 현상에 대한 감염 막는 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청와대 정책실장 해야죠. 그런데 최소한 마스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물자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대통령도 그러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것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자원통상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조율하고 만들어내야지 지금 정부 정책과 딴소리를 하면서 국민 불신을 더 야기시키고 국민은 그럼 마스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 이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공포의 확산이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한마디가 신뢰할 수 있는 완보이스가 돼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보이스 중요하죠. 네.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뭐 A라고 A라는 길로 가세요 그러고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B라는 길로 가세요 이러면 국민들 어떻게 됩니까? 헛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보이스 중요한 거고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오셨죠? 네,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마스크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이 공장 관계자들과 이 마스크 업체 공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뭐 수급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실제로 마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등을 이제 살피면서 좀 애로사항 청취라고 할까요? 이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마스크 사용법도 물어보고요. 또 얼마만큼 어느 뭐 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오전 한 마스크 업체 관계자가요.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공적 마스크 필요한데 더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공적 물량을 50%, 80%, 100%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 동안 1,000원에 사는 마스크는 사실은 1,000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그런 비용과 감염에 대한 리스크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공적 마스크라는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억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게 더 오히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의 이 목소리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오히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 당국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호소. 자, 그런데요. 정부 대책에 반발해서요.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업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마스크 생산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20년 동안 마스크를 생산해온 업체니까. 자, 이 업체에서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방적 정부 결정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중단하겠습니다. 정부가 원가 반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50%만 인정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조량은 10배나 요구합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스크를 지금까지는 만들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는 못 만들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 국장,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이제 받아가지고 생산업체에서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아마도 이제 그동안 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뭐 마스크 가격이 3.6배까지 올랐으니까 아마도 생산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원가 50%만 인정해주겠다. 50%만 인정해놓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본 거죠. 다른 일반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런데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서 하루에 10,000개씩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모두가 덴탈, 즉 치과에 들어가는 마스크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마스크는 다 올랐는데 가격을 단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저기는 전혀 오르지 않은 곳인데 갑자기 50% 절반으로 가격을 내려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라고 많이 올렸을 것이라고 아마 정부 관계자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난 그 가격에 맞출 수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 게다가 생산량은 10배 하라고 하니까 생산량도 저쪽은 이미 원래는 10,000개 생산하던 데서 14,400개로 야근 뭐 연장근로 2시간도 하고 해가지고 그다음 주말에도 해가지고 이걸 늘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는 네. 한 사람도 더 고용하고 한 상태였는데 정부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럼 이 못하겠다. 상태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각각의 업체마다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거를 요구를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하.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마스크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튼 짓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요즘에 뭐 마스크가 금스크예요, 금스크. 얼마나 구하기 힘듭니까? 저도 아까 회사 앞에 잠깐 나가봤는데요. 회사 앞에 약국에도 뭐 평일 지금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사시겠다고 막 줄 서 계시고 어떤 분은 잠깐 어디 보니까 텐트까지 쳐놓고 거기 주무시면서까지 마스크 사려고 줄 서 계시고 마스크 갖고 허튼 짓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김 기자. 이 마스크 관련해서 이게 무슨 갑자기 잠깐만 이 매크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한번 사보려고 어. 계속 대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이게 품절이 계속 있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 사보려고 계속 기다린 적도 있는데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라고 뭔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장을 싹쓸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게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마스크가 특가에 나온 거예요. 막 800원에서 1,500원 좀 싼 가격에 나오니까 이거를 매크로를 돌려서
PC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싹쓸이로 이걸 10,000장 정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트나 브로커에 한 2~3배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일반 시민 같은 경우, 저 같은 일반 시민은 4,000원 이상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예. 경찰은 이런 범행을 저지른 7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마스크 사면서 마스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마스크 하나 사기 이렇게 비싸갖고 어떻게 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비싼 이유가 이런 것도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크로 그 컴퓨터로의 반복 작업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매크로. 그거 돌려가지고 마스크 싸게 산 다음에 그거를 웃돈 얹어가지고 마트나 브로커들한테 비싸게 팔고 그거 돈 챙겨서 하고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결국에 고가에 최종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야, 장유미 변호사 네. 화나시죠? 예,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법적으로도 상당히 또 단죄하는 분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판매 업체의 그 영업을 방해한 행위임과 동시에 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뭐 경찰, 검찰이 이런 어떤 그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하면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구속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국민들의 안 좋은 걱정을 악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될 것이고 예. 또 이런 매점 매석 자체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2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혜라는 거는 저런 데 발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매크로 돌려가지고 싸게 한 다음에 폭리 취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잠깐만요. 우리 동아일보가요. 이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매크로를 해서 뭐 웃돈을 얹어서 뭐 팔고 이 과정을 실제 그 현장 영상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는데 이런 식의 지금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마스크 엄청나게 저 박스로 쌓여져 있고 결국에 치밀하게 현금으로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 자막도 보이시죠?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은 고가의 비싼 값에 마스크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4.15 총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3월 6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제 마스크 얘기에 좀 이어서요. 요즘에 그 당의 시청자 여러분 회의의 그 풍경이 180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다릅니다. 다 보이시죠? 왼쪽 지금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여당의 아침 회의 때는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한다? 착용 안 합니다. 그리고 우측 미래통합당. 이 미래통합당은 전원 다 저렇게 보세요. 저기 심재철 원내대표, 박완수 사무총장 등등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여당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야당은 마스크 착용하고 다 나름의 뭐 그 정치적 전략이 있는 거겠죠? 그럼요. 저는 대단히 지금 그 마스크가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정치권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가 우리라도 쓰지 않고 우리라 좀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메시지를 저렇게 안 쓰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반면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를 넘어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모든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아주 그 대단히 효과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주얼 전략 혹은 미디어 전략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어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에 따른 좀 뭐랄까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월요일부터 마스크 구매하시려면 어떻게들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